저희가 그 포스코 입사를 하고 오랫동안 지금 포스코가 지금 53년입니다. 창립한 지. 원인 모를 뭐 루게릭이라든지 또 폐암이나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직업성 질병으로 의심은 되는데 제대로 뭐 조사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그러다가 저희가 노조가 설립되면서부터 이제 직업성 질병으로 직업성 암으로 이제 산재 승인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들 좀 모집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요.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19년도 이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다 직업성 암 119 이제 시민단체와 같이 연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그 포스코에서는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 승인 받은 건수가 3건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산재를 이제 넣은 지 불과 뭐 3개월 만에 역학조사도 없이 직업성 질병으로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역학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2, 3년씩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가서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100% 이제 직업성 질병이라고 이제 서류만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만큼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의 입장은 53년간 작업환경 측정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 같은 거는 자가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 대행해주는 회사가 포스코에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2019년 4월에 보면은 그 광양제조소와 여천 산단에서 작업 환경 측정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고발을 당했고요. 1심에서 뭐 3명 정도가 구속되고 나머지가 지금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심 재판이 준비 중인데 여기에도 포스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측정하는 업체가 포스코 광양제조소 전체를 다 측정하는 업체입니다. 광범위하게 이제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측정치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업성 질병이 나온 거와 비교하면 이제 완전히 상반되는 반대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은폐 조작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대 우리 회장들 중에 현장을 거치지 않은 회장은 최종 회장이 유일합니다. 최종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감사실장으로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르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입니다. 제조소에서 샘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제때제때 수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실에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요. 최근 10년간 수선비와 재료비를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이 평균 뭐 3.4%인데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 인건비가 지급이 똑같아요. 또한 그 재료비, 자재비 사용 내역도 줄거나 이제 같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대폭 줄었다고 보여지고요. 새로 신설된 공장이 많았어요. 포항 제조소나 광양 제조소에 한 뭐 10개 이상의 공장이 신설된 거에 비해서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재료비나 인건비 수선비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직접적인 그 산재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엠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산재 사고 났을 때 이제 이게 사람의 인위적인 그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비적 결함인지 뭐 또한 환경적 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는 모든 그 안전 예방 정책은 모든 잘못은 노동자가 다 행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노동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9년도 2월 2일 날 그 항만 하역기에서 산재 사고 났고요. 여기서 은폐 시도가 있었고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조직 문화에 크게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식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복종 체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이 문제점을 대해서 제기를 하고 보고를 하면요. 주임 밑쪽 파트장, 과장, 공장장, 부장,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 뭐 이렇게 본부장 올라가면 회장한테 보고되는데 1단계가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이제 은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공장장이나 부장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조선시대 때 연좌제 비슷한 거죠. 숨기기 급급하고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전 문제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속으로 직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수익적인 조직 문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노조 설립된 지가 이제 한 2년 한 8, 9개월 돼 가는데요. 29명의 노동자가 현재 해고, 정직, 감봉 정도로 맞았습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만 잡히면은 이제 노조원에 대해서 이제 가차 없이
인사징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도 많이 사실 위축되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을 나와도 보면 포스코는 크게 공무원들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수하지도 않고요. 그게 저희 노동조합한테 가장 큰 그런 애로점이고요. 그 언론사도 MBC도 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뭐 손배소도 하고요. 그러니까 언론사도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태를 봤을 때는 정치권이나 환농이나 이런 데서 좀 대대적으로 한번 길들이기 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 사업장 내에서 이제 직업성 암이나 질병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산재 이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성 암이라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근무하지 않는 회사 밖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환경성 암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에서도 각 지역마다 시민 연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환경 측정을 했습니다. 그 대학 기관에 요청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 물질을 측정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또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역학 조사를 좀 해줄 것을 환경부나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라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 있고요. 정말 주민들에게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좀 조사를 하고 그 문제가 있다면 적당한 피해 보상이나 합리적인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